자금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네,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양극화, 지금 자꾸 이제 집값 양극화 문제 이야기하는데 집값 양극화 문제는 실질적으로 우리 대부분 국민들한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양극화 문제는 누가 자꾸 양극화를 적용하고 이 문제를 제기하느냐, 그죠? 이렇게 사람들을 불안해하고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어떠한 그 새로운 건설 부양책을 끌어내거나, 특히 그러니까 건설 회사들이 그러는 거죠. 부동산 양극화가 심하니까 집값 떨어진 데도 좀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집값 떨어진 데를 또 집값을 올려놓고, 야, 저 떨어진 데도 집값이 올랐으니 우린 더 좋으니까 더 올라야 돼, 또 이런 식으로 주장한다고요. 예. 소득 양극화, 집값 양극화, 중요한 문제 아닙니다. 경제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당연히 나타나는 일이고요. 중요한 거는 양극화, 뭐 돈 많은 놈들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100억짜리 뭐 1000억짜리 뭐 이런 거 걱정하는 사람들, 그거 상관없이 일반인들 범위에서, 우리 범주에서 생각하자고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2024년 6월 22일 정한영의 부동산 이야기, 짧게 오늘은 몇 마디 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집값이 들썩거린다. 그리고 집값이 들썩거린다라는 말 대신에 요즘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이제 부동산 양극화. 그러니까 강남 지역은 오르고 있는데 다른 지역은 오르지 않는다. 뭐 특정 지역은 오르고 있는데 뭐 이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항상 이런 기사나 소문에 민감해야 될 부분, 그러니까 정확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의 아파트 값이 오른다라고 했을 때는 그 소문의 주체가 누구예요? 소비자입니까? 아니면 진짜 아파트 값이 오르는 것이 걱정이 돼서 분석을 해보니 사람들이 여기에 지역을 선호하더라. 그래서 소비자가 수요가 많아져서 집값이 오른다. 이렇게 보도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강남에 어디 한 규팅이에 뭐 1000세대? 그건 강남 안에서 1000세대라고 규모가 큰 거지.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냥 몰라요. 그 동네가 어딘지. 가본 적도 없고 나하고 실제적으로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왜 그 아파트 값이 오른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야 하는지, 그죠? 왜 그런 기사가 나오는지.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지역의 아파트를 팔고자 하는 사람들이 오른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장사꾼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마지막 세일입니다. 네, 다음에는 오른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네, 세일 마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다 재고 떨기 위한 거죠. 우리가 오른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아파트를 어느 지역에 오른다라고 했을 때 제가 옛날부터 한 얘기가 있어요. 그 기사가 나오면 꼭 그 주변에서 재건축 이야기 나오거나 아파트 분양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말 없이 어느 지역이 오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왜 그런 소문이 나는 거예요? 안 난다니까요. 대부분은 안 나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소문이 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그 옆 동네거나 아니면 이걸 분양한다라는 걸 구실로 해서 누군가가 대출을 받으려고 대규모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대규모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평가 금액이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변 시세가 아니면 서울 지역에 어느 지역에 아파트 값이 올랐다라는 소문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지역에 어떤 금융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거래를 만들기 위해서 오른다라는 소문이 나는 거지. 수요가 늘어나서 그 지역이 오르는 경우는 이제 없어요. 요즘은 없어요. 왜? 공급 과잉이기 때문에. 다 집이 많아요. 그리고 집을 지금 살려고 하는 사람보다 팔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더 비싸게 팔고 싶은 사람들이 더 많고. 그런데 애써서 그것을 기사가 나고 누군가가 소문을 내고 돈을 들여서 이렇게 언론사들 작업을 하고, 이게 언론사들이 자기네들이 취재를 해가지고 야, 이거 아파트 값이 오르는데 심각해, 자 이거 보도해야겠다, 이런 생각 일도 없습니다. 그런 생각할 겨를도 없고요. 관심도 없어요. 어떤 경우에 이런 기사가 나오냐면 이 집단들이 있거든요.
예? 이런 내용들을 생성하는 집단들이. 그러면 여기에 물주들, 돈을 대는 사람들이 자기네가 어떠한 상품을 팔기 위해서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뭐 예를 들어서 등산복이 한참 유행할 때는 막 온통 막 언론에서 등산복을 안 입으면 안 되는 거 마냥 뭐 그렇게 막 떠들고,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어느 지역이 올랐다라고 소문이 나면 수요가 늘어나서 오른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수요를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런 기사를 생성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집 사러 갔는데 아 이거는 집값이 너무 싸. 여긴 나도 사러 와야겠지만 다른 사람도 사야 될 것 같아. 아니면 내가 알아봤더니 여기가 집값이 올랐어. 그래서 집값 오른다라는 소문을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어.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수요자 입장에서? 소유자 입장에서는 내가 산 다음에 오르기를 바라는 건 있을지언정 내가 사기 전에 오른다라는 소문을 내가 애써서 만들지 않아요. 그 소문은 항상 공급자가 만든다. 지금 건설회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미분양도 많고 심지어는 예전에 제가 지금 최근 보니까 언더스탠딩에 그 KB 신탁이 나와가지고 그 KB 신탁 회사에서 뭐 재건축 재개발하는데 재건축이죠. 그 KB 신탁 회사에 맡겨주십시오. 뭐 이러면서 뭐 그 KB 신탁 임원이 나와가지고 언더스탠딩이라는 유튜브에서 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제가 그때 유튜브 녹음을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제가 상당히 좀 불쾌했어요. 신탁 회사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공개하는 이유는 자기네들 그러니까 재건축 회사 재건축 업체를 위한 게 아니에요. 자기네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항상 자기네들을 위해서. 의사들이 나와서 뭐 위암이 많다. 한국 사람들의 대장암이 증가했다. 뭐 누구예요? 스티븐 잡스가 저기 뭐야 췌장암으로 죽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이유가 의사들이 나와서 하는 이유가 국민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라니까. 그 자기 돈 들여서 나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래야지 암 검진이나 뭐 이런 거에 사람들이 많이 오고 또 그런 예방약이나 어떤 그런 치료법에 대해서 사람들의 수요가 생기니까 수요를 만들기 위해서 전문가라고 하는 자들이 떠드는 거죠. 이야기가. 요즘 뭐 백종원 씨에 대한 사태가 뭐 매일 짜증나도록 나오던데 백종원 씨가 지방 축제에 관련해서 예산을 중심으로 해서 그 더본 코리아가 확정하려고 했을 때 그 시장을 할 때 저는 이제 시장의 장돌뱅이를 오래 했기 때문에 지역 지방 축제에 대해서 좀 잘 알죠. 10년 이상 뭐 장돌뱅이를 했었으니까 상당히 불편했거든요. 그 형태가. 근데 이제 지금 나온 내막이 뭐예요? 지역 축 지역 축제가 잘못됐으니까 활성화시켜야 된다라는 명분이었지만 결국은 뭐예요? 자기네들이 장사를 하기 위해서 그 명분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죠? 진짜 자기네들이 희생을 하면서 자기네들의 능력을 발휘해서 희생을 하면서 지역 축제를 활성화시키겠다라는 사명감 따위는 없었다니까요. 이 이야기 자체가. 자, 지금 주택시장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 시장에도 거듭 이야기했지만 특히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 우리 진보 진영이 무슨 평등을 추구하고 사회 공정성과 어떠한 자본주의 병폐를 넘은 모든 사람들이 잘 사는 사회 그 진보적인 사고방식 아닙니다. 예, 공정을 주장할 수는 있지만 그렇죠. 자, 서울 집값이 오르는 거에 대해서는 민감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현재 더 오르면 반이 다 세금이에요. 그 사람들 보유하기도 깝깝해요. 액수만 크지 세금 잔뜩 내야 됩니다. 예, 현재 상황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거래가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제 거래를 하고 싶어서 거래하는 게 아니라 세금 문제가 걸린 거예요. 특히 강남 지역은 조그마한 건물 하나도 세금이 굉장합니다. 그리고 거기 더군다나 뭐 아파트 같은 경우는 더하죠. 상가 같은 경우는 문제가 심각한 게 뭐냐면 임대가 안 나가니까. 그러니까 임대 공실인 상태에서도 그 보유세라든지 나중에 팔았을 때 양도세라든지 심지어는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예요? 상속세입니다. 우리나라 상속세 세율이 지금 장난 아니죠. 네, 지금 웬만한 사람들은
상속세가 뭐 몇 프로 냈다 뭐 이런 걸로 또 호도하던데 그거는 과거 데이터예요. 몇 년도 전까지 몇 프로가 냈다고 하지만 이제 지금 앞으로 내야 될 사람들은 줄을 섰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집 한 채 가지고 있다가 자녀한테 주면 자녀들은 다 쫓겨난다니까요. 상속세 못 내서.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지방도 지금 우리가 광역시급 중에서 좀 자리 좋은데 나름대로 뭐 아파트 괜찮다라고 하는 지역들은 상속세 적지 않습니다. 뭐 상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주택연금으로 이제 많이들 가고 있고요. 저도 지금 주변 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주택연금으로 내가 이 아파트를 샀을 때 주택연금으로 얼마 정도를 인정받을 수 있는가? 이게 지금 탈출구예요. 그러니까 주택연금 집인데 주택연금으로 받아주지도 않아. 네, 그런 집도 있어요. 1억 이하짜리는. 네, 많이 곤란합니다. 매매도 어렵고요. 그리고 이제 15억 이상 넘어가 버리면 주택연금 범위에서 이제 훨씬 넘어가는 이제 상속세 영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될 거는 15억 이하대의 아파트 중에 내가 구매할 때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가, 그리고 가입하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 이게 내가 주택연금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매도할 때 이 아파트를 사는 사람이 구매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뭐였냐면 대출을 은행에서 얼마나 해줄 수 있는가가 절대적인 기준이었어요. 우리가 대출이 잘 나오는 집이 아파트가 잘 팔리는 거예요. 아파트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파트 가격이 아무리 비싸도 대출이 많이 나오면 팔렸다고요. 과거에는. 근데 이제 지금은 지금 소비자층이 그렇습니다. 다 이제 지금 벌써 저희 나이 때도 이제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나이가 돼버렸어요. 50만 넘으면.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제 국민연금하고 다르니까요. 그래서 주택연금을 내가 신청할 수 할 때, 그죠? 이 아파트가 어느 정도 금액이 되는가? 그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 아파트의 판단 기준이라는 거죠. 주택연금은 예를 들어서 뭐 한 50만 원밖에 안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아파트 가격은 뭐 5억이다, 6억이다 뭐 이러면 갭이 크죠. 아파트 가격 거래되는 것보다 주택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하고 너무 차이가 크면 이 집은 거래되기가 힘들다.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 예,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택연금 중심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좀 그 착한 척하는 컨셉. 그죠? 너무 뭐 사회적인 양극화가 심하다. 부자들이 너무한다. 어쩐다. 우리가 과거의 부자들을 욕할 수 있을 때는 언제까지였냐면 불로소득 진짜 어떠한 그 일제치하 때 친일파에서 돈을 벌었거나 어떠한 그 60년대, 70년대의 그 노동자 착취라든지 각종 불법행위, 뭐 80년대도 마찬가지였지만 이런 식으로 부도덕하게 돈을 벌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 그러니까 전쟁이 나고 나서 진짜 대한민국이 황폐화되었을 때 정상적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었던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각종 비리와 불법을 통해서 돈을 벌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부자일 확률이 높았죠. 과거에는. 그래서 우리가 싸잡아서 저 부자 저 돈이 많다. 그럼 저 새끼들 저거 말이야. 다 나쁜 새끼들이라고 욕을 해도 그냥 한 90% 이상 다 맞았어요. 왜? 그러지 않았으면 쥐뿔도 없는 나라에서 폐허가 된 전쟁터에 폐허가 된 나라에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게 뭐 남들보다 잠 안 자고 일해가지고 돈을 더 벌었다? 이거는 다 개소리고요. 다 뭔가가 비리가 있고 불법이 있이 해서 벌었던 사람들이 99%였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우리가 사회에 어떤 불평등과 불공정을 내세우면서 부자들을 욕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고액연금 연봉자들도 많아졌고 자수성가한 사람들도 많아졌고 뭐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대부분 우리가 이야기하는 작은 부자들은 다 그냥 아끼고 노력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무조건 일방적으로 야 너희들은 부자고 나는 가난하니까 사회가 잘못됐어. 이거는 옳지 않아요. 뭐 오늘 이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죠? 부도덕하게 부자가 된 사람들이 많았을 때는 그런 이야기가 통했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유명 탤런트나 영화배우 뭐 요즘 아이유 같은 그런
배우들을 한 번 출연에 몇 억씩 받잖아요, 출연료를.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을 너는 부잔데 나는 가난해. 이거 사회의 양극화가 너무 심한 거야.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되죠. 예? 그 영화나 이런 거 보면 우리가 그죠? 요즘 뭐 OTT 뭐 이런 거 보면 대배우들, 인기 많은 배우들 한 사람 출연료가 전체 스텝 비용보다 더 많이 줘야만이 그 사람이 와서 출연을 해요. 야, 저거 뭐 불공정한 거 아니냐. 손흥민이 축구를 잘한다고 해도 슈퍼맨은 아니잖아. 그죠? 남들보다 조금 한 1, 2초 정도 빨리 뛰고 남들보다 좀 더 잘하는 거잖아. 근데 왜 이렇게 손흥민한테 열광을 해요? 그렇게 많은 돈을 주고. 이게 우리가 이 사회가 커지다 보니까 옛날하고 달리 사회가 커지다 보니까 승자 독식 완전 도박판처럼 이러한 어떠한 사회 그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A급 배우를 쓰는 거하고 B급 배우를 쓰는 거하고는 넘을 수 없는 벽이 나타납니다. 그 벽 자체가 어마어마합니다. 네? 비슷하다고 해서 비슷한 게 아니에요. 그 약간의 진짜 종이 한 장 차이로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만한 대가를 치르고 돈을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뭐 그것이 뭐 자본주의 사회의 뭐 나쁜 문제인 거 마냥 예.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공정성, 사회 공정성을 이야기해야죠. 불법이라든지 남한테 어떻게 악하게 해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들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지탄해야 되는 거고 열심히 해서 또 아니면 운이 좋아서 돈을 번 사람한테 야 불평등하다 뭐 어쩌고 떼쓰는 거는 그런 거예요. 형이 죽게 일해가지고 돈 벌고 먹고 살만한데 취직도 안 하고 건달짓 하는 동생이 와서 어? 돈 안 준다고 깽판 치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동생 돈을 뺏어 갔으면 형이 동생 돈을 뺏어 갔으면 동생이 와서 깽판 칠 수 있죠. 형수한테 욕해가면서. 그런데 어? 아이 참. 그래서 아무튼 아파트 값을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때는 주택연금을 가서 꼭 평가 금액을 확인하시고요. 다른 똑같은 가격인데도 여기가 주택연금이 좀 더 많이 나온다. 예, 그런 아파트가 더 좋은 거고요. 아,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뭐 어차피 나중에 계속 이야기하겠지만 지금 현재 주택연금이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면 물론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됐을 때 주택연금을 가입했어도 예? 이사가 가능해요. 그런데 이게 그 문제점이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일단 그 문제점은 뭐 나중에 또 기회 되면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노인들이 주택연금을 신청하는 순간 이사를 안 간다는 거예요. 이사를 안 간다는 이야기는 재건축을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이 돼서 뭐 여기가 얼마가 될 거다. 저기 좋다. 뭐 가격이 올라갈 거다. 예. 예, 그런 일 없습니다. 설사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거 다 건설회사들이 빼가고요. 이제는 재개발 재건축이 어렵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이 어려운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재개발 재건축도 돈 있는 사람들이 할 때 값이 올라가는 거고요. 돈 없는 사람들이 재개발 재건축해서는 건설회사들만 좋은 일 시키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은 제가 책에다가 좀 많이 언급을 했고요. 제가 지금 책에 대한 고민이 너무 많아서 이게 무조건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예. 뭐 간단하게 얘기한 걸 17분 동안 녹음했습니다. 여러분 재개발 재건축 기대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아파트 사실 때 내가 주택연금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가, 주택연금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양극화, 지금 이제 자꾸 이제 집값 양극화 문제 이야기하는데 집값 양극화 문제는 실질적으로 우리 대부분 국민들한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양극화 문제는 누가 자꾸 양극화를 종용하고 이 문제를 제기하느냐, 그죠? 이렇게 사람들을 불안해하고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어떠한 그 건설 부양책을 새로운 건설 부양책을 끌어내거나 특히 그러니까
건설회사들이 그러는 거죠. 부동산 양극화가 심하니까 집값 떨어진데도 좀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집값 떨어진 데를 또 집값으로 올려놓고 야 저 떨어진 데도 집값이 올랐으니 우린 더 좋으니까 더 올라야 돼 또 이런 식으로 주장한다고요. 예. 소득 양극화, 집값 양극화 중요한 문제 아닙니다. 경제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당연히 나타나는 일이고요. 중요한 거는 양극화 뭐 돈 많은 놈들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100억짜리 뭐 1000억짜리 뭐 이런 거 걱정하는 사람들 그거 상관없이 일반인들 범위에서 우리 범주에서 생각하자고요.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